캄보디아 발롱 한 달 살기 체험 가이드입니다. 발롱, 캄보디아 북동부 라타나키리주의 조용한 주도, 적토의 길과 화산호수, 그리고 정글의 폭포로 기억되는 도시입니다. 이곳에서의 한 달은 관광이 아니라 생활입니다. 아침엔 예약 나옴 화산호수를 한 바퀴 걷고, 오후엔 나무데크에서 맑은 물에 몸을 담그고, 늦은 오후엔 커피 한 잔으로 바람을 마십니다. 예약 나옴은 마을 공동체가 지키는 보호구역이라 입장료가 대략 2달러, 도심에서 툭툭 왕복은 보통 8에서 10달러면 충분합니다. 이 도시의 매력은 자연이 생활 반경으로 바짝 들어오는 데 있어요. 차로 10분에서 40분 안에 호수와 폭포, 숲이 둥글게 둘러앉아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는 길은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먼저 인천에서 프놈펜이나 시엠립으로 들어갑니다. 국제선입니다. 그 다음 연결은 비행기보다 육로가 표준이에요. 프놈펜에서 발롱까지 고속 미니밴으로 보통 9시간에서 10시간, 발롱 공항은 전기편이 사실상 없어서 육로가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미니밴은 보렐이나 온라인 예약 서비스에서 시간표를 보고 고르면 되고 숙소 픽업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비가 오는 시즌엔 도로가 진흙으로 바뀌는 구간이 생기니 이동 시간은 항상 넉넉하게 잡으세요. 항공권 비용은 늘 움직입니다. 성수기엔 오르고 비수기엔 내립니다. 수화물 포함 여부에 따라도 달라지죠. 보통은 출발 6주에서 8주 전부터 메타서치로 날짜를 넓게 돌려보면 유리합니다. 오늘 가격이 내일도 그대로라는 보장은 없으니 예약 직전에 한 번 더 비교하세요. 도시의 배경을 짧게 정리해보죠. 발롱은 크메르루주 체제가 무너진 뒤 1979년에 주도가 되었습니다. 이전 이름은 라반시엑, 이 지역엔 자라이와 탐푸원, 크룽 같은 고지 소수민족 공동체가 오래 살아와서 시장과 마을의 말씨와 의복, 행사에서 그 결이 느껴집니다. 도시의 규모는 작지만 문화의 층은 두껍습니다. 어디를 가야 하느냐? 정답은 세 줄이면 충분합니다. 첫째, 예약 나옴 화산호수. 둘레길을 천천히 한 바퀴 걷고 나무데크에서 담수 수영을 즐기세요. 맑은 날이면 물빛이 에메랄드처럼 깊습니다. 둘째, 폭포 3곳. 차옹, 카찐, 카찬. 우기엔 수량이 좋아져서 물소리가 도시의 소음을 지워줍니다. 비온 뒤엔 바위가 미끄러우니 워터슈즈를 꼭 챙기세요. 셋째, 비라체이 국립공원. 정글 트레킹과 강트립의 관문입니다. 우기엔 코스가 바뀌거나 끊기기도 하니 가이드 동행이 안전합니다. 먹는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발롱은 대도시처럼 맛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진 않습니다. 대신 소박하지만 알찬 집들이 숨어 있어요. 현지식 구이와 누들, 간단한 해산물 요리, 그리고 아침 루틴에 좋은 카페들이 있습니다. 이름을 몇 군데 적어둡니다. 그린 캐럿, 레게바 앤드 레스토랑, 더 코너 레스토랑. 카페는 마운틴 커피 같은 곳이 무난합니다. 다만 영업시간은 수시로 바뀔 수 있으니 지도 앱과 최신 리뷰를 꼭 확인하세요. 숙소는 이렇게 접근해보세요. 도착하자마자 도심 게스트하우스에서 이틀에서 사흘 머뭅니다. 그동안 바이크나 툭툭으로 동선을 익히고 루틴이 잡히면 예약 나옴 근처의 조용한 로지로 옮깁니다. 자연 접근성이 올라가요. 아니면 도심 쪽에서 한 달 임대를 직접 협의해 월 할인을 받는 방법도 좋습니다. 점검 리스트는 간단합니다. 비와 먼지를 생각해 창문 단열과 방충망, 에어컨과 선풍기의 상태, 와이파이 속도와 전기요금이 별도 청구인지 포함인지, 우기엔 배수와 지붕 누수 리뷰. 이 세 줄만 지켜도 낭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산 감각도 잡아봅니다. 게스트하우스는 보통 8달러에서 20달러, 미드레인지는 20에서 45달러, 로지나 리조트는 45달러에서 100달러 이상까지 고를 수 있습니다. 가구 포함 원베드 월세는 대략 200달러에서 450달러 이상. 성수기와 우기에 따라 가감이 크니 예약 전에 사진과 최신 리뷰는 필수입니다. 언어는 기본이 크메르어, 즉 캄보디아어입니다. 도심 카페와 게스트하우스,
투어 데스크에선 기본적인 영어가 통하고 주변 마을에선 탐푸원이나 크룬 같은 토착 언어가 들립니다. 사람을 찍기 전에 먼저 허락을 구하는 것, 이곳에선 더 중요합니다. 한국인 커뮤니티는 아주 작습니다. 한식당이나 한인마트에 기대기보다는 현지 시장과 카페, 로컬 식당을 생활 루틴에 넣는 편이 좋아요. 영사 업무가 필요하면 프놈펜의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에 문의하세요. 대표번호와 긴급 연락은 출국 전에 저장해두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주의사항은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기는 보통 6월에서 10월. 이때 비포장 적토길은 금세 진흙탕이 됩니다. 이륜차 초보 운전은 피하고 모든 이동엔 여분의 시간을 얹으세요. 자연 액티비티를 즐길 땐 워터슈즈와 모기 기피제, 멀미하기 편안함을 지켜줍니다. 툭툭과 바이크 요금은 타기 전에 합의하고 폭포와 호수의 표는 소액권으로 준비하세요. 그리고 쓰레기는 되가져오기. 이건 약속입니다. 호수와 폭포는 지역 공동체의 소중한 자산이니까요. 계절별로 베스트를 짚어보면 답은 분명합니다. 건기이자 선선한 11월에서 2월. 트레킹과 자전거, 호수 산책에 최적입니다. 3월에서 5월은 더운 건기. 더위가 강해서 수영과 카페 휴식 루틴이 빛을 발합니다. 6월에서 10월은 우기, 초록이 짙어져 풍경은 더 아름답지만 길과 폭포 접근에 변수가 많습니다. 여행자들 사이에선 11월과 12월을 가장 무난한 시기로 꼽는 경우가 많습니다. 짐은 가볍되 알차게요. 방수팩과 드라이백, 스콜과 폭포 물보라를 막아줍니다. 워터슈즈나 샌들은 미끄럼을 줄여줍니다. 지사제와 소염제, 멀미약 같은 기본 상비약, 모기 기피제는 꼭 챙기세요. 이심이나 유심 개통법은 스크린샷으로 저장해두면 오프라인에서도 바로 볼 수 있어요. 돈 이야기도 간단히 정리합니다. 캄보디아는 미 달러와 리엘을 함께 씁니다. 도시의 ATM에선 달러 인출이 가능하고 거스름은 리엘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상점과 티켓 부스는 소액권이 유리합니다. 최근엔 KHQR 같은 QR 결제도 점점 늘고 있으니 현지에서 가능하면 사용해보세요. 교통은 이렇게 쓰면 편합니다. 도심 툭툭은 보통 2달러에서 5달러. 예약 나옴 왕복은 8에서 10달러를 선호합니다. 오토바이 렌털은 6달러에서 10달러 사이의 사례가 흔하고 장기 대여는 할인이 붙습니다. 비와 진흙을 생각해 타이어와 브레이크 상태를 꼭 확인하세요. 폭포와 호수를 묶은 1일 투어도 많습니다. 현장에서 두세 곳만 비교해도 가격과 코스가 감이 옵니다. 통신은 세 회사가 주력입니다. 매트폰, 스마트, 셀카드. 공항이나 대리점, 혹은 앱에서 유심이나 이심을 간단히 개통할 수 있어요. 여권 등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셀카드는 이심을 온라인으로 발급하고 프로모션이 있으면 이심 발급은 무료의 요금제만 유료로 고르는 방식도 있습니다. 스마트의 트래블러 심처럼 기간과 데이터가 분명한 플랜도 있어요. 보통 $1 50센트에서 $10 사이에 7일에서 30일, 15기가에서 100기가까지 상품이 다양합니다. 문화예절은 기본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원이나 마을에 들어갈 땐 어깨와 무릎을 가리는 차림. 물건을 주고받을 때는 두 손. 사진을 찍기 전에는 한 번 더 양해를 구합니다. 흥정은 미소로 부드럽게, 그리고 조건은 먼저 명확히. 서로 기분 좋게 거래하는 게 오래 남습니다. 응급 상황을 대비한 정보도 준비해둡니다. 현지의 긴급번호는 소방이 118, 프놈펜 내 의료는 119. 발롱 같은 지방에선 가까운 병원으로 직접 전화하는 편이 더 빠른 사례가 많습니다. 도시 중심의 주병원은 프로빈셜 리퍼럴 호스피털, 중증은 프놈펜 대형 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 대표번호와 근무 외 긴급번호는 휴대폰에 즐겨찾기로 저장하세요. 여행자 보험의 보장 항목에 정글 트레킹과 카약 같은 야외 활동이 포함되는지도 꼭 확인합니다. 이제 한 달 예산과 루틴을 그려봅니다. 알뜰 플랜은 $700에서 $1000,
표준은 1000에서 1400달러, 여유는 1400에서 1900달러 이상. 월세는 200에서 450달러, 식비는 180에서 300달러, 교통과 통신은 40에서 90달러, 카페와 여가, 액티비티는 80에서 200달러 정도로 잡으면 감이 옵니다. 첫째 주엔 도심에 적응하고 예약 나옴 루틴을 만듭니다. 아침 산책과 낮 수영. 둘째 주엔 폭포 3곳을 차례로 돌아보고 일몰 포인트를 찾아둡니다. 셋째 주엔 비라체이 국립공원 트레킹과 마을 문화체험을 하루 이틀 넣습니다. 가이드와 함께요. 넷째 주엔 단골 카페와 시장을 고정하고 호숫가나 도심 쪽의 다음 장기 임대를 타진합니다. 한 달이 끝날 즈음엔 발롱이 관광지가 아닌 생활 도시로 보일 겁니다. 마지막 체크리스트입니다. 우기 이동, 시간 여유와 플랜 B, 호수와 폭포, 워터슈즈와 드라이백, 티켓과 툭툭, 소액권 넉넉히, 통신은 여권 등록과 충전 앱 설치, 응급 연락처와 대사관 번호는 즐겨찾기.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마음이 훨씬 가볍습니다. 정리합니다. 발롱은 물빛 호수와 적토의 길, 폭포 소리가 하루를 차분히 채워주는 도시입니다. 도심의 편리는 단출하지만 그 대신 자연이 생활 반경으로 들어옵니다. 자연에 몰입하는 한 달, 그 시간을 꿈꾼다면 발롱에서의 한 달은 분명히 오래 남을 겁니다. 이 영상을 보는 누군가도 혹시 캄보디아에서 새로운 여행지를 찾으시는 분은 꼭 이 영상을 주목해 주세요. 이 내용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해외여행지 찾기 굿뉴스 GNTV입니다. 세상의 모든 여행자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